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부동산 공법의 물건 사례 분석, 경매물건 나온 것을 부동산 공법적 시각에서 접근해보고 좀 더 폭넓게 다양한 접근법을 가지고서 부동산 물건 분석하는 그 동영상 촬영 한번 좀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사건 번호는 2009의 15168 사건인데요. 자, 화면을 보실까요? 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물건이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에 있는 물건이에요. 대지가 나왔는데 재밌는 건 감정가가 33억에 나왔다가 26억 유찰되고 낙찰자가 있었는데 불허가가 났고, 불허가 난 이후에 다시 경매 감정가가 25억에 나와서 20억까지 떨어지고 16억까지 떨어졌는데 종전가 넘기는 16억 4,800에 낙찰이 됐습니다. 지금 이런 복잡한 얘기가 좀 나오는데 금액의 배열이 일반적인 경매 같지 않고 되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죠. 자, 이 물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입지관계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화면 계속 봐주시고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물건은 20m 도로에 접하고 6m 도로에 각각 접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종전에 낙찰자가 잔금을 내지 않고 불허가 결정이 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관계를 쭉 보면 굉장히 복잡한 권리관계가 있는데 지금 보면 동부 세무가에서 가압류가 화성시에서 압류가 되어 있고 이런 얘기, 압류, 평택세무서 압류 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한 그림을 하나 보신다면 재밌는 게 이 그림이죠. 세 개 내용의 번지가 있는데 양쪽으로는 경매에 들어오지 않은 땅들이 일부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자, 그러면 이 물건이 어떤 입지관계를 갖고 있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뒤쪽에 아파트도 있고요. 주변을 보게 될 때 뒤에는 아파트도 있고 이쪽도 아파트 단지, 이쪽은 고등학교, 앞에는 공원이 있는 각지에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물건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요거를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죠. 자, 일단 저를 좀 봐주세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물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도로가 있으면 세 개 번지의 물건이 경매가 나온 겁니다. 공교롭게 이쪽은 일부 땅들 이런 식으로 지금 떨어져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사거리 각지가 되어 있고요. 뒤쪽에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그 뒤는 아파트 단지가 있고 이쪽도 아파트 단지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고 여기는 공원이 있죠. 여기는 말 그대로 근생상가 등을 지어서 분양한다면 굉장히 좋은 입지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땅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게 재밌는 거죠. 이 물건이 최초로 경매가 나올 때 이 경매 사건에서 낙찰이 됩니다. 낙찰이 된 사람이 이 전체를 받았는데 최고가 선언을 받고 매각 허가 결정이 7일에 떨어지면 이의신청 기간 7일이 있어서 14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이 14일 사이에 여기 보면 공매가 진행돼요. 세금을 못 내서 공매가 나온다면 공매 물건 진행될 때는 도로변에 접한 이 땅에 대한 공매가 진행된 거죠. 예, 전체적으로 세금 인력 안 냈는데 몇십억짜리를 통째로 날리는 건 미안하니까 이 정도 앞에 있는 땅들만을 잡아서 공매를 날리는 건데요. 그러면 이 공매를 날릴 때 경매가 누군가 받아놓으니까 공매에서 누군가 이걸 낙찰받고 공매는 확정된 다음날 결정 떨어지면 바로 잔금을 낼 수가 있어요. 즉 이쪽에서 먼저 최고가 선언 받았다 하더라도 공매 쪽에서 먼저 어떻게 해요? 뒤늦게 낙찰받고도 잔금을 낼 수 있으니까 공매에서 이거를 잔금을 낸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기다렸다 2주 사이에 그냥 잔금을 내버리면 얘는 합법적인 이중 매각의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은 그걸 인지하고 스스로 뭐를 했어요? 불허가 신청을 해서 불허가를 받은 거죠. 그러면 다시 매각에 나와야 되는데 매각 조건에서 3개 필지였던 것이 33억 정도의 감정이 됐지만 앞에가 팔렸으니까 다시 나올 때는 이것만 감정을 잡아서 26억 정도의 감정을 잡아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 이 물건이 좀 감정이 재감정 됐구나 해서 그냥 자신 있게 뒤에 것만을 경매로 받았습니다. 경매를 받고 나면 이 당의 부지는
맹지를 받은 거죠. 이쪽 도로에도 일정 부분이 떨어져 있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우리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일부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맹지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땅을 경매로 받은 건데 재밌는 건 경매 감정은 아직까지도 이 도로와 이 도로에 붙어 있다는 종전 표시상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불적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재밌는 낙찰 사례 잘 봐야 됩니다. 이런 물건을 어떻게 찾아야 되고 또 이런 물건을 여러분이 접근할 때는 이중 매각을 막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방어를 해야 되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그래서 이런 물건을 잘 찾는다면 오히려 이런 땅을 공매에서 받아서 알박기를 하고 뒤쪽 사람을 압박해서 굉장히 고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물건을 찾는 방식에 대한 것들, 또 이런 물건을 혹시라도 내가 들어갈 때 어떻게 조심하고 방어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노하우 이런 거는 제가 지금 동영상에서는 얘기할 수 없지만 이런 물건 사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인지를 하셔야 돼서 촬영에 제가 여러분에게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그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혹시라도 오프라인 강의를 듣게 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물건을 선별하는 방법 내지는 이런 물건이 내가 낙찰할 때 어떻게 주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학습을 오프라인 시간에 좀 하겠습니다. 너무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직접 저한테 배운 몇 분은 이런 얘기가 온라인 뜨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심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혹시라도 본원에 교육에 임하신 분들은 별도 오프라인 수업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건 사례 분석, 경매와 공매가 동시 진행될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런 사례 하나를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